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쟁실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서양의 사회복지가 이제 근대적 의미, 중세의 그 고대와 중세를 지나서, 근대에 이르러서 어떻게, 이렇게 꽃을 피워냈는지 영국과 미국, 그리고 독일의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선조직협회라는 것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근데 자본주의 영향으로 계층 간 이 격차 소득이 발생이 됐고 매우 이렇게 치우치게 된 것이죠. 쉽게 말해서 이제 빈익빈, 부익부 현상이 이전에 없었던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. 그래서 보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접근들이 요구가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적 운동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. 사회 개량 운동이라든지 이것은 노동자 중심의 운동인데 이건 차티스트 운동이 대표적입니다. 그리고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그런 운동인 자선조직 운동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.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라고 하는데요. 보통 줄여서 COS라고 하죠. 이것은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이 빈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서 국가의 도움 없이 민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실시했던 운동입니다. 독일, 영국, 미국 등이 중심이 되었죠. 그리고 현지 거주 운동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줄기였습니다. 세르먼 무브먼트라고 하죠. 영국의 토인비 홀이라든지 또 미국의 헐하우스 등이 매우 대표적인 현지 거주 운동입니다. 또 이러한 운동들을 뒷받침했던 것이 바로 사회조사 활동이죠.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빈곤 대책을 다른 과학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러한 운동 등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네 번째로는 사회보험 단계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시기는 19세기 종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인데요. 이때는 자본주의가 이 독점 자본주의화 되면서 보다 더 큰 사회적 위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떤 거냐면 노령이라든지 질병 문제, 재해 문제, 또 실업 문제 등이었죠. 이러한 시기에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각종 보험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어요. 1883년 질병보험을 시작해서 1884년 노동재해보험, 그리고 1889년 노령폐질보험 등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. 왜냐하면 이 당시 비스마르크가 이것들을 이 사회보험들을 만든 이유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위한 그러한 사회 정책이고 사회보험이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죠. 한편 미국에서는 대공황 이후에 도저히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분 다 아시는 뉴딜 정책, 요즘 우리나라도 한국형 뉴딜로 지금 어려운 경제난을 타게 하려고 하고 있죠. 그때 당시 뉴딜 정책이 시작됨으로써 빈곤이 더 이상 사회적인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1935년에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법이 제정 공포되었죠. 몇 년 뒤 1942년 영국은 비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5대 사회학 근절에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또 정부의 노력을 보이고자 했습니다. 이 비버리지 보고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. 이 5대 사회학이 결국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 정책의 큰 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 1940년대, 50년대를 지나면서 복지국가가 매우 발전이 되었고 또 60년대, 70년대를 넘어가면서 또 다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 서구복지국가 출현은 이 대공황과 결국은 이 세계 대전의 영향이었죠. 그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일시적인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고 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복지 제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회보장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간을 이루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영국, 미국은 1940년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
확충을 하고 또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. 그러나 60년대, 70년대로 넘어오면서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이 재정 위기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가장 먼저 이렇게 위축이 되는데요. 그때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입니다. 그래서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. 가볍게 그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자본주의의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실업이 증가하고 또 핵가족화가 또 강화돼 심화되고 또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었죠.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로 각국의 복지제도의 형태나 이념도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사회복지제도가 재편이 되고 복지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각국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도 매우 다양해졌는데요. 대표적으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유형을 우리도 많이 활용을 하죠.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안 반도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의를 하는 스칸디나비아의 길. 이는 노동시장 정책이 중심이 되고 사회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또 남녀 평등 사상이 매우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의 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자유주의의 길입니다.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죠.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뉴질랜드 등 그 시장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긴축 재정을 통해서 국가 복지를 축소하고자 하고 탈규제화에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는 노동 감축의 길입니다.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이 이 길을 가고 있죠. 사회 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노동 공급을 감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. 이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세 가지 유형은 복지국가를 분석하고 바라보는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그 어떤 스펙트럼에서 그 가이드 역할을 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유형법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고대 서양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현재 발전되고 또 재편되어 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